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 해법도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 거짓말, 왜곡,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한 부패 세력, 국정농단 세력들의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선동하고 공격하고 혐오스럽게 말하는 그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반드시 진실과 사실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이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친일파들에게 고함, 반성과 성찰이 그대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친일파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 상황에 함께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동안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모습에서 돌출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도리어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는 모습,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친일파 논쟁이 우리 사회에 불붙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가 저지른 만행과 침략 행태들 어땠습니까? 수많은 부녀자들을 일본군의 공창으로 끌고 가 유함부로 삼았습니다. 처참한 인권유린, 무수한 살인, 살해, 강간, 성폭행, 우리 고통받았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군국주의,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과거사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경제보복, 외교안보 보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공격적 행태,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르는 정말 인면수심의 행태입니다. 어떤 때는 이들이 악마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참담하고 부끄럽고 인간이하의 행태를 벌이는 일본의 모습들.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면서 친절한 일본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미래를 믿어보면서 그들과 우정을 간직하려 합니다. 대신에 아베 정부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세력들, 그들과는 단호하게 우리가 외교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로 그들을 질타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아베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위선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국제사회가 일본을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 반성과 참회가 없는 일본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자성어, 문과 식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굴얼문 지날 과, 꾸밀식 안일비. 자, 허물을 꾸미고 잘못을 변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침 없이 숨길 뿐 아니라 도리어 외면하고 잘난 척하는 바로 일본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잘못을 숨기고 도리어 외면하고 일본이 마치 대국인 것처럼 도덕과 민주주의, 정의를 잃어버린 부도덕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만행을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고 마치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는 일본의 모습, 문과 식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끄러움을 알라, 개과선천이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착하게 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표현도 됩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봤을 때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동아시아의 각국을 정말 침범하고 침탈했습니다.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들, 추종한 그런 비겁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친일파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한일 병합,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강제로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이런 행위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들, 고위 관직자들,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죠. 일본의 정책을 지지했거나 협력했고 또 부를 쌓아 누렸고 권세를 누린 자들, 일본을 그 후손인데요. 그들의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다시 일본을 칭송하고 일본의 과거 식민지 운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아니,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 시절을 우리가 칭송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평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의 이익보다 일본의 편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합니다. 1945년 해방 후에 미군이 이제 한반도 이남 지역에 입성을 했습니다. 군정을 선포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메가더 포고령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부역행위란 관료 출신들, 경찰들, 군인 출신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세력이 득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무수한 범죄와 죄업을 저질렀던 친일파들이 이런 관료, 경찰, 군인들이 다시 쓰이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친일파가 다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약칭으로 반민특위라고 부릅니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의 일원인 친일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결국은 반민특위도 해산당하고 정말로 우리는 부끄럽고 굴절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바치면서 독립투사를 탄압했던 상당수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었던 당시의 정권과 결탁해서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치활동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친일파들은 다시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군, 경, 친일 인사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과거 행적과는 무관한 현재 공적 위주로 평가한 반공투사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에서 주요 직책을 겸직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결국 청산하지 못했고 그 친일파들의 부정적인 흐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의 모습들, 우리 사회를 지금도 왜곡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여기에서 친일파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문서에 조인했던 사람들, 또 자기를 받았거나 일본의 의원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무수한, 더군다나 우리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탄압하고 악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한 해를 입혔던 반동적 행태, 무수한 친일파들을 반민족 행위처벌법에서 친일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1운동이 바로 100년 전인 1919년 3.1운동이 확산되자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3차례에 걸쳐서 이완용은 경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소요 당시 본인의 2차례에 걸친 경고에는 단지 조선 독립이란 말이 허망한 것이니 망동하여 생명을 사상하는 화해에 빠지지 말고 급히 구하라 라는 뜻으로만 말했고, 또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 잘못을 후회하는 때가 오니 본인이 다시 한마디 하는 것은 독립이라는 주장이 허망함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는 것이 우리 민족 장래에 설계하는 것임을, 장래의 행복을 설계하는 것임을 말해야 한다. 자, 이완용의 얘기는 독립은 허망하다. 조선민족의 장래 행복을 일본과 함께 구하라. 친일파, 악질적인 친일파 전형입니다. 대한민국 국권을 내주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독립을 자절을 지키려 했던 친일파 이완용, 정말로 부관 참시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 민족을 고통 속에 빠뜨린 친일파의 최고 전형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후손들도 부끄러움을 간직하면서 반성과 참회의 나날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을 심어놓았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식민교육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이 양산돼 있었고 이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서 일본의 친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식민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아베 신조와 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철저한 조선인, 대한민국의 말살 정책을 그들은 펼쳤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 친일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일파 명단, 거기 보면 광복회라든가 국회의원 모임에서 그런 친일파 명단을 만들었는데요. 모두 708명입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일진회, 경술국적,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당시에 조선의 귀족들, 일본의 귀족원 의원, 또 제국의회 의원, 중추원, 도지사, 도참여관, 조선 총독부의 국장, 사무관, 판검사, 판사, 군사, 애국자에 대한 살상자, 밀정, 경시, 고등계 형사,
군수산업 관련자, 친일단체, 기타 사회문화예술계 무수한 친일파들 708명을 뽑았습니다.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입니다. 이들은 다 후작, 자작, 백작이 되어서 호사를 누리면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대한제국을 팔아넘겼습니다. 정미 칠적,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흥, 이재곤, 임선준, 바로 이완용은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정말 친일파 중에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성과 참회의 길을 이들이 걷도록 해야 합니다. 자, 친일파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대한 참회, 반성, 부끄러움 없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외교안보 보복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친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친일파들입니다.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고 일왕의 생일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런 친일적인 행위를 해놓고도 몰랐다거나 또는 옛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면수심입니다. 친일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나 학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등 그야말로 매국노적 형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잘못해서 보복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 반드시 척결돼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 정말로 시급합니다. 그동안 주홍글씨처럼 돼 있던 친일파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서 모두 고개를 수그리고 꼬리를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꼬리만 보였습니다. 장두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고개를 들고 우세한 것처럼 보이니까 일본 편을 들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의 민족 지사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치졸하고 졸렬합니다. 참여와 반성 없이 과거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무수한 만행을 없었던 일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족 정기를 가로막고 있는 친일파들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반민특위 운동을 이제 21세경으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친일파들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고 반성하지 않는 이들은 반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일본도 한국의 무서움을 알고 정말로 바람직한 친구가 될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괴물, 과거의 만행을 거짓말로 호도하는 그런 괴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일본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을사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을사오적과 친일파들 나라를 팔아넘기고도 저렇게 호화스럽게 고관대작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친일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노천명 여류 시인이죠.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일본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부에 기자를 하면서 친일 행적을 무수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이 쓴 친일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의 전쟁에 나감이 소원일이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으면 귀한 부르심 있는 것을 갑옷 떨쳐 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창검을 휘두르며 싸움터로 나감이 남하의 장쾌한 기상이거든. 이제 아사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수건을 뿜으며 저 영미를 치는 마당이랴. 영문으로 들라는 우렁찬 나팔 소리 오랜만에 이 강산 골짜구니와 마을 구석구석을 흥분 속에 흔드네. 자, 이 시가 어떤 겁니까? 징용과 징병이 동참하자 아세아를 제패하고 영국과 미국을 치러 가는 일본의 길에 함께하자. 우리 조선 청년들의 목숨을 그들에 바치겠다는 같은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일제 만행을 적극 장려하는 노천명의 친일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천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많은 문인들 또 사회의 많은 관료들 고등계 형사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공주의 호전성 전쟁강 행태를 칭송하며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전형적인 친일파들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활보하며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계의 눈을 번득이면서
사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친일파가 있는지, 친일파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훼손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가로막는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일본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지켜보고 반드시 그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친일파들에게 고합니다. 역사에 대한 죄업, 조국을 배신했던 구차한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만이 그대들을 살릴 것입니다. 친일파여, 국민의 힘과 눈, 역사의 교훈을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파들이 암약하고 친일파들의 그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어두운 과거, 독재 과거를 이제 벗어나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을 찾는 대한민국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발걸음, 개혁의 목소리를 이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야 됩니다. 친일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탄냈던 국정농단 세력들, 독재 부역 세력들, 거짓말과 색깔론, 지역감정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혔던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정의 그냥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통일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짐해야 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목소리 들려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사도민고 김웅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친일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